자, 요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기존에 과학의 발전관이라는 건 어떤 가설들이 존재하고 그 가설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이 제대로 됐다고 이제 검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 이론에 따라서 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걸로 다시 실험을 설계해서 하고 또 그 실험이 옳다고 판명되면은 이론의 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그 발전을 해나가는 게 과학의 발전관이었어요. 그런데 토머스 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과학자 공동체 내에 패러다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 과학자 공동체가 당연시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어떤 사고와 행동의 전제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 이 과학자 공동체는 연구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의견 다툼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패러다임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전 기반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러고 있다가 새로운 과학자 공동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완전히 전제가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끼리 이제 갈등을 벌이는 거야. 일종의 뭐 과학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다가 새로 등장한 패러다임 B가 이기면 과학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과학의 발전이다라고 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발전이라는 건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마치 뭐 신라에서 고려로 바뀌고 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예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을 보는 전제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요런 게 이제 쿤의 주장입니다. 요걸 보고 이제 지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쿤이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술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진술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박혀 있어요. 깊숙이 박혀져 있어. 패러다임 안에 깊숙이 박혀져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란 게 뭐냐면 상호 관련된 약속의 네트워크야. 근데 꼭 우리 이러이러하기로 약속해 라고 그렇게 약속할 필요는 없어. 무의식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약속의 네트워크인데 뭐에 대한 특정 이론, 어떤 소재의 개념, 방법론적 관행에 대한, 한마디로 과학 전반에 대한 이미 상호 연관된 약속의 전체 네트워크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시하는 그거.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 진술은 이론, 그리고 방법, 또 뭐 있었냐? 뭘 주제로 다룰 것인가? 뭐 소재에 대한 약속의 체계, 즉 패러다임에 박혀 있어요.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제기할 게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수행할 때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연구를 하는 거야. 뭐로부터? 특정한
패러다임의 내부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연구는 패러다임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는 심지어 가장 정확한 측정은 패러다임 같은 거 개입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걔조차도 언제만 센서블 말이 되냐? 패러다임 내부에서부터만 말이 된대요. 측정조차도.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너에게 말해주는 게 없을 거래. 만약에 뭐가 아니면 너가 이미 어느 정보를 제공을 받았어. 이 현미경이라는 도구의 성격에 대해서 네가 정보를 이미 제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너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면 패러다임이 이런 교육의 역할을 해주거든. 이게 아니면 봐봤자 소용이 없어. 자, 의사들이 보는 엑스레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검은 거는 그냥 배경이고 흰 건 뼈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의사들은 그걸 보고 우리의 몸이 어떤지를 다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의사들은 현대의학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이 엑스레이라는 기계가 뭐 하는 건지 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그게 유의미한 거거든. 우리는 아무래도 그 패러다임에 완전히 속해 있진 않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보이는 측정도 알고 보면 패러다임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거의 예시로서 현미경 들여다보는데 그 현미경이라는 도구의 본질,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모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게 없어.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없어. 자, 여기서 suppose가 뭐 가정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대로면 뭐 누가 가정했을까? 패러다임이 가정했을까? 뭐 어쨌든 간에 suppose를 했어요. 네가 something을 볼 거라고. 얘를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얘를 what으로 바꿔서 WH동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네가 볼 거라 가정 또는 기대되는지. 이거 이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상 보란 얘기거든. 네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폼드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주요한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 보면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아니야. 애초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 덜 정확하고 더 정확하고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거 모으면 뭐예요? 이거 S예요. 아님 뭔데? 오히려 그것은 수평적 전환이야.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의 수평적 전환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진보는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거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수평 전환하는 거야. 수직적 발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쿤에게 있어서 과학자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들은 다르게 보는 거야. 어떤 방식이랑? 근데 이 뭐 새로운 과학자도 옛날에는 기존 패러다임의 과학자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자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제가 막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런 거는 원래 비교 대상이 있어줘야 되거든. 지문 내에. 근데 지문 내에 비교 대상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패러다임에 대한 시제와 무관한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랄 게 지금 특별히 없는데 굳이 따지면 맨 처음에 나온 이거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쟤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새로 하나 쓸게요. 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자가 역사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걔는 새 패러다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과학자겠지. 그럼 과거형이죠. 보는 게 과거지. 근데 그 이전 패러다임으로 보던 건 어떻겠어요? 새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보다 옛날이겠죠. 그래서 had seen before 나온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헤드 PP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그 비교 기준이 지문에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서 제가 그냥 써드린 거고 굳이 따지면 처음에 나오는 프로포즈가 있긴 한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제가 새로 써드린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내용은 뭐냐? 쿤의 이런 패러다임 이론에서 과학적 진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 발전이 아니야. 어떤 그 정확성의 발전이 아니고 뭐예요? 관점의 전환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